앞서 보신 것처럼 비교적 잠잠했던 제주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모든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허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허 기자,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달라지죠? 우선 아직 정확한 제주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오르면 이 도민분들이 가장 피부로 체감하실 부분이 바로 식당과 카페 이용 시간일 겁니다. 이 표로 한번 먼저 보시면요. 식당은 저녁 9시 이후부터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카페는 일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뀝니다. 노래방과 실내 체육시설도 저녁 9시부터 운영이 중단되고요. 유흥주점이나 펀팅포차 등 유흥시설 5개 업종은 일체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고요. 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참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리두기 2단계인 만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겠죠. 다만 제주도는 그동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서 발표해 이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만간 세부 지침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발표됐지만 이 적용은 이번 주 금요일인 18일 0시부터니까요. 혼선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리자는 의견은 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제주도가 그동안은 좀 머뭇머뭇거리다가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1.5단계로 유지해 왔는데요. 네. 이 2단계로 격상하면 자영업자들에게 미치는 타격이 큰데다가 이 사실상 2단계에 준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제주도의 설명입니다. 이 100명 이상 참석하는 민관 주간 행사를 금지하고 또 국공립시설 수용 인원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등 이미 2단계 수준의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또 지금까지 나온 확진자가 이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또 감염 경로가 수도권을 다녀왔다는 등 비교적 명확했기 때문에 이 제주도 방역 체계 안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다고 이 제주도는 봤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사이에만 확진자 15명이 발생했죠. 이 확진자가 나온 고등학교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는가 하면 첫 공무원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제주도가 이 발표를 하면서 또 밝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관광객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다녀온 제주도민, 그러니까 모든 입도객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우선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따져보기 없어서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를 않았거든요. 네.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 관련해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지금 정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네. 우선 이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관광객이나 여행객 또는 타지로 출타했다가 제주도로 들어오는 도민들 전원이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말을 좀 종합해보면 제주에 들어오기 전에 진단검사를 사전에 받으면 확진자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해서 감염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런 취지로. 네, 맞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일단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제주에 여행을 온 관광객이나 또는 수도권에 다녀온 도민분들이 이 뒤늦게 의심 증상을 보여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랐잖아요. 그렇죠. 아예 제주에 오기 전부터 이 검사를 받아서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자 이런 뜻으로 지금까지는 해석이 됩니다. 네. 다만 이게 100% 방역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분명한 한계도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입도 당일에 음성 판정이 나왔더라도 이 잠복기인 14일 안에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제주 102번째 확진자도 이 자가격리 직전에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14일 잠복기가 해제되기 직전에, 즉 자가격리가 해제되기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제주도 보건당국도 하루 이틀만 늦게 검사하면 양성이 나오는 사례들도 있다며 이러한 한계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관광객이 하루 평균 2만 명 넘게 들어오는데 이 진단검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하는 의문도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어떻게 검사를 진행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확진자가 아무래도 대폭 늘면서 역학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장에선 좀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네, 뭐 그동안은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찾거나 또 접촉자를 파악하는 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 제주 도내 역학조사관 12명이 투입이 됐는데요. 네. 이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이 제주도가 자치경찰단 인력 12명을 이 CCTV 확인 등 기초 역학조사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브리핑에서도 원희룡 지사가 직접 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할 만큼 제주도 보건당국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제주도 보건당국의 피로도를 낮추고 또 도민분들의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로서는 이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방법 말고는 마땅한 예방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이 도민분들께서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역학적 연관성이나 의심 증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우리 확산세를 진정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허지영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